21년 3회 물류관리 1급 이론 문제 14번. 우리 프린트는 96페이지고요. 다음 중에서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의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고객 중원 및 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고객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재고량 축소로 재고 비용 절감이 되고, 정보 발생 지역의 분산으로 공급망 프로세스의 다양성이 증가된다. 3번이 틀렸어요. 일단은 신속하고 저렴한 운송 방법 선택으로 운송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참고로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의 효과는 고객 주문 및 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이 되고, 재고량 축소로 재고 비용이 절감이 되고,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쉽게 파악해서 최적의 제품 구색이 가능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운송 방법 탐색으로 운송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공급망 정보의 특징은 정보량이 많고 업무 내용이 다양해서 해결적 처리가 곤란하고, 정보의 발생 장소, 처리 장소, 전달 장소 등이 강력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역 계절 시간에 따라 수요 변화가 한점으로 유연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게 공급망 정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4번 답이 3번인 것은 정보 발생 지역의 분산으로, 이거는 공급망 정보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 효과가 아니라. (15번) 다음 중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 관련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공급업체들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식료품 산업계 중심으로 시작된 전략이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효율적인 상품 보충. 이 효율적인 상품 보충이 나오면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죠. 그지? 그죠?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 효율적인 상품 보충, 점포 진열, 판매 촉진,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포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동적으로 제품을 충원하는 전략이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고요. 15번 답은 4번이고. 참고로 그냥 필기나 하지 말고 보시면 신속 대응 시스템 QR은 미국의 패션 의료 산업에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가 정보 공유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망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신속 대응 시스템이고, 공급자 관리 제고 VMI는 고객의 재고 보충 업무 권한을 공급자, 그치, 벤더에게 위탁해서 공급자가 고객의 재고 수준을 파악하고 재고 보충량을 결정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주도 재고 보충 관리 방법이고, 창고 관리 시스템은 주문 피킹,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의 자동화를 통해서 신속 정확한 고객 대응력과 재고 삭감, 미출고, 오출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효율적 소비자 대응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효율적인 상품 보충, 점포 진열, 판매 촉진,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원료 공급자로부터 매장까지의 공급망을 설계해서 포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자동차 제품을 충원하는 전략.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 16번. 운송 경로 결정 시 다수의 소량 발송 하주가 단일 하주에게 일괄 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경로 형태는, 그러면 생산자는 다수, 거점은 하나. 그지? 하나에서 모아서 한 군데 하주한테 가는 거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중앙 집중 거점 방식. 생산자가 다수, 물류센터는 중앙 물류센터 하나, 소비자 하나. 그래서 여러 생산자에서
예, 중앙물류센터 거쳐서 거기서 다 모아서 한 번에 가는 거, 예, 중앙집중 거점 방식이고, 그 물류센터, 그 통합물류센터가 여러 개 있는 게 복수 거점. 그다음에 물류센터, 여러 개의 물류센터가 예, 고객한테 또는 거래처에 예, 가까이 있는 게 배송 거점. 예, 물류센터 없이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게 예, 공장 직영 운송 방식이 되는 겁니다. 17번. 공급망 운영 참고. 그치? 예.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 5개 프로세스 중에서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운영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계획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은 예,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는 단계로 모든 공장의 모든 제품에 대해 공급자 평가, 수요의 우선순위, 재고 계획, 분배 요구량 파악, 생산 계획, 자재 조달, 계략적 능력을 계획하는 걸 우리가 계획이라 한대요. 그래서 17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획도 있고, 조달도 있고, 이게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 모델에 가면, 여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 있고, 배송이 있고, 그 다음에 반품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 지금 5개의 내용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조달은 원료의 공급과 관련된 단계. 조달처를 개발하여 조달, 입고, 검사, 보관을 수행하고, 조달 계약, 지불, 납입, 수송, 자재의 품질, 공급자 검증, 지도 등 조달 기반 구조를 형성하는 거고, 필기하기에 너무 양이 많아요.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보고, 생산은 조달된 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검사, 포장, 보관하는 단계. 설비, 기계 등의 제조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제품의 품질, 검사와 생산 현황, 작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생산이고, 배송은 주문을 입력하고 고객 정보를 관리하며 주문 발송과 제품의 포장, 보관, 발송, 창고 관리, 배송 기반 구조 관리 등의 활동을 우리가 배송이라 하고, 반품은 공급자에 대한 원재료의 회수 및
고객 활동에서 완제품의 해수, 영수증 관리 등의 활동이 반품이래요. 공급망 운영 395 모델은 이제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획은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는 단계로 모든 공장의 모든 제품에 대해 공급자 평가, 수요의 우선순위, 재고 계획, 분배 요구량 파악, 생산 계획, 자재 조달, 계략적 능력을 계획하는 게 계획이고, 조달은 원료의 공급과 관련된 단계, 조달처를 개발해서 조달, 입고, 검사, 보관을 수행하고, 조달 계약, 지불, 납입, 수송, 자재 품질, 공급자 검증, 지도 등 조달 기반 구조를 형성하는 게 조달이고, 생산은 조달된 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검사, 포장, 보관하는 단계로 설비, 기계 등의 제조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제품의 품질 검사와 생산 현황 작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생산. 배송은 주문을 입력하고 고객 정보를 관리하며 주문 발송과 제품의 포장, 보관, 발송, 창고 관리, 배송 기반 구조 관리 등의 활동이고, 반품은 공급자에 대한 원재료의 해수 및 고객 활동에서 완제품의 해수, 영수증 관리 등의 활동을 우리가 반품이라 합니다. 완제품의 해수 2번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반품에 대한 거네, 그지? 반품에 대한 공급자 평가, 재고 계획, 수혜의 우선순위, 분배 요구량 파악, 생산 계획, 자재 조달, 계략적 능력 계획은 계획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내용 매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지? 읽었을 때. 18번. 재고의 창고 배치 및 보관의 원칙을 옳지않은 것은 중량 특성의 원칙, 통로 대면 원칙, 형상 특성의 원칙. 4번이 틀린 거죠. 후의 선출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선출에? 선입, 선출의 원칙. 예, 중량은 무거운 것을 아래에다 놓고, 그지? 가벼운 것을 위에다 놓는다. 뭐 이게 이제 중량 특성의 원칙이 되는 거고, 통로가 서로 마주봐야 된다. 통로 대면의 원칙. 형상 특성의 원칙은 그 넥 또는 선반에다 놓을 수 있는 거는 놓고, 그지? 특이한 형상으로 해서 선반에다 놓을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18번 답은 4번이고. 19번. 보기에는 제품 A의 재고와 관련된 정보이다. 제품 A의 재고 회전율이 3회일 때 연간 총 판매량은 얼마인가? 예전에는 그 보통 이제 그 회전율을 구하는 문제를 줬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회전율을 계산하기 위한 나머지 자료를 이제 물어보는 가로놓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네. 그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총 판매량을 평균 재고량으로 나눠서 회전율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3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지? 연간 총 판매량이 얼만큼인지 물어보는 거고 평균 재고량은 기초 재고량 200개 하고 기말 재고량 600개 하고 800개를 2로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재고량이 여기가 400개가 나와. 그지? 그지? 연간 총 판매량에서 평균 재고량 나눠서 3회가 나왔으니까 연간 총 판매량으로 갈 때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연간 총 판매량이 1200개가 되겠죠. 그 답이 1200이 되는 거예요. (20번) 다음 보기의 자료는 K상사의 12월 매입가 매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조해서 선의선출법에 의한 12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12월 말 재고자산을 물어봤는데 선의선출법에 의한
첫 번째는 우리 기말 재고 수량을 알아야 돼요. 기말 재고 수량은 기초 재고 수량. 기초 재고 100개에다가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 12월 10하고 12월 27일 날 200개, 100개 매입했으니까 300개. 그래서 총 400개 팔 수 있는데 12월 18일 날 단기 매출 수량 150개를 팔았으니까 그치? 그러면 250개가 기말 재고 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수량이 250개가 남아 있는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으니까 나중에 구입한 게 기말 재고 남을 거래요. 그치?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거 뭐 있어? 12월 27일 날 100개. 그치? 그러니까 지금 250개 중에 100개는 12월 27일께 100개 남은 거네. 그럼 나머지 150개는 12월 10일 것 중에 150개가 남은 거란 얘기예요. 기말 재고 수량이 250개인데 선의선출법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 재고 남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250개 중에 100개는 12월 27일 거. 나머지 그럼 150개는 12월 10일 거. 그럼 12월 27일 거 100개 곱하기 500원 하면 5만 원. 12월 10일 거 150개 하면 12월 10일 거는 단가가 400원. 그러면 6만 원. 그럼 합치면 11만 원이 되겠네. 11만 원. 그래서 11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11만 적어도 답으로 인정할 거야. 아마 11만. 단위는 원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꼭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겠네. 단위가 원이니까 숫자를 빼고 원을 단위를 빼고 정당해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네. 그지? 빼고 적으면은 여기 그런가 보네. 여기 단위가 원이라고 돼 있네. 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말고 11만 이렇게 적는 거는 틀렸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만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네. 음. 21번 효율적인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매 전략에는 자체 생산과 외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자체 생산보다는 외주가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사가 고유 기술을 보호해야 되면 자체 생산. 생산 제품 모델 변경이 잦으면 이거 모델 변경 할 때마다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지. 그럼 시설비가 많이 들지. 그러니까 모델 변경이 잦으면 외주 주는 게 낫다는 얘기야.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외주를 줘야 되겠죠. 외주가 이제 자체 생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제품의 구성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부품도 자체 생산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외주를 주는 경우에 그지 외주 업체가 그 물량을 못 받아주면 그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도 잠깐 봐갖고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무슨 그 전기 자동차 생산할 때 그 뭐지 그런 그 반도체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그게 반도체 생산량이 적어서 전기 자동차를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반도체를 뭐 그 대만 쪽에서 뭐 파운드리 업체인가 뭐 그런 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거는 지금 이제 뭐 물량이 없다고 안 받아준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체 생산이 좀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22번.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을 통해 얻는 상대적 장점을 볼지 않은 것은 가격이나 거래 요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어요.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은.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과 비교했을 때 본사 집중 구매 방식 통해 얻는 상대적 장점을 볼지 않은 것은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은 가격이나 거래 요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고 구매 절차의 통일하기가 용이하고요. 긴급 수요의 경우에 유리한 것은 사업장별 분산 구매입니다. 빨리 필요할 때, 그지? 여러분들 그 본사 집중 구매는 절차에 의해서 일정 기간까지 주문받아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또 배분해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는 사업장별 분산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번 답은 3번이고 구매 가격 조사, 공급자 조사, 구매 효과 측정이 수월해지고 K산업은 ERP 시스템 공급자 선정을 위해 보기와 같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다음 중 K산업의 공급업체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이 포함된 평가표로 평가대상 기업을 평가한다. 평점 방식이네 이건. 공급업체는 평가표를 채점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 방식은 다양한 평가 요소를 이용해 기업을 평가하게 되므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점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24번. 다음은 구매 방법에 따른 적합한 품목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시장 구매, 계절 품목 등과 같이 일시적인 수요 품목에 적합한 것은 수시 구매죠. 1번은 수시 구매에 대한 내용. 장기 계약 구매는 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적합하다. 2번이 맞는 거네. 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적합한 게 장기 계약 구매. 다품종의 품목을 한꺼번에 구매하고자 할 때 적합한 것은 일괄 구매. 항상 비축이 필요한 상비 저장 품목 등에 적합한 것은 시장 구매. 24번 답은 2번이 맞는 거고요. (25번) 강의용 화이트보드를 생산하는 S사의 총 고정비가 2천만 원, 단위당 변동비가 5만 원이다. S사가 1000개의 화이트보드를 판매해서 4천만 원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면 코스트 플러스 방식에 의한 화이트보드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4천만 원의 이익을 목표로 한대요. 우리가 이제 원래가 여러분 손익 분기점 매출액은 연간 고정비를 한 개 이익률로 나눠서 구하잖아, 그지? 여기 화이트보드 생산 S사의 총 고정비가 얼마?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구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오는데 목표 이익이 얼마예요? 목표 이익이. 판매해서 얼마의 이익을? 4천만 원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에다가 4천만 원의 목표 이익이 가산된 걸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연간 고정비를 가지고 구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목표 이익 4천만 원을 더한 거를
한 개 이익률로 나눠주면 돼요. 한 개 이익률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고, 그러면 이건 원래 손익분기점에 의한 건데 코스트 플러스 방식. S사의 총고정비가 2천만 원, 단위당 변동비가 5만 원. S사가 1000개 화이트보드를 판매해서 아직 필기하지 마봐. 이거 아닐 수 있어. 이건 지금 손익분기점 방식인데 얘는 지금 손익분기점 방식이 아니라 코스트 플러스 방식에 의한 거라고 했거든.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여러분 비용 가산 방식이야? 또는 원가 가산? 그러면 비용 가산을 해보면 연간 고정비 2천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연간 변동비 플러스 그 다음에 목표 이익 4천만 원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에 단위당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나온 금액을 이렇게 나온 금액을 1000개 판매량 1000개로 나눴을 때 단위당 원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연간 변동비도 지금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연간 변동비가 한 개당 얼마씩? 5만 원씩. 단위당 변동비 5만 원. 곱하기 예상 판매량 1000개. 여기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네. 그지?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금 고정비 2천만 원, 연간 변동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다가 목표액이 4천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을 1000개로 나눠주면 단위당 원가는 11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 다음 보기는 가격 할인 방식 중에서 특인기간 현금 할인 예를 든 것이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예, 10분의 3은 11일 이내에 갚으면 3% 할인이잖아요. 그지? 근데 엑스트라 데이즈를 며칠 더 준 거니까 60일 더 준 거죠. 그래서 결제적으로 표시된 경우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불에 대해서 할인을 인정하며 거래일로부터 총은 70일이 되는 거죠. 그지? 10일에다가 특근기간 60일 포함해서 그래서 총 70일이 되는 거고 26번 답은 70일이고 27번 다음 중 신용장의 수입자에 대한 효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품 인수 보장은 수입자에 대한 효용입니다. 매매계약 이행보장, 외환변동 위험 회피, 무역금융 활용 가능은 이건 이제 수출자의 효용이고요. 27번 답은 1번이고 2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하나음에 대한 해당하는 유형 무엇인가? 선적 서류가 첨부된 어음으로 수출 대금의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하한어음이라 얘기하는데 하한어음. 선적 서류가 첨부된 어음으로 수출 대금의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어음을 하한어음. 여기에 하가 그 화폐 얘기하는 거다. 화폐.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음하고 바꾸는 거.
합배하고 바꿀 수 있는 어음, 하하 어음. 28번 답은 3번이고요. 29번. 다음 중에서 내국 신용장과 구매하기서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세 환급이 가능하고 둘 다 부가세 영세 적용이 가능하고 수출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은 누구만 가능해? 내국 신용장만, 그지? 내국 신용장만 은행의 대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29번 답은 4번이고 30번. 지급 인도 조건 방식에서 수출자에게 수출 대금이 지급되는 시기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수출자가 선적하면 선사가 수출자에게 선화증권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수출자가 추심의뢰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추심의뢰를 하고 그러면 추심의뢰은행이 또 추심은행에게 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DP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금 지급을 수입자가 추심은행에다가 대금 지급을 하면 4번 4번이 아니라 그 추심은행이 또 추심의뢰은행에다가 대금 지급 통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DP 사실을 통지한 직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지급 인도 조건 방식의 수출자의 수출 대금 지급되는 시기는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시기는 4번이에요. 4번.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DP 사실을 통지한 직후. 답을 안 써놨지 근데. 30번은 답이 4번이고요. 31번. 다음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수출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 방식의 유형은 무엇인가? 답은 이와 같이 한글 용어를 기재하시오. 무슨 방식은 수입자가 무형물품의 산적 진행 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게 누진불이죠. 누진불. 31번 답은 누진불입니다. 누진불 방식은 선박, 기계로 설비 등과 같이 제작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에 주문체계 3분의 1, 선적시 3분의 1, 화물이 도착한 후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누진불에 대한 내용이고요. 32번까지 마저 볼게요. 인커텀즈 2020에서 제시된 총 11가지 조건 중에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를 양어로 예와 같이 기재하시오.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최소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EXW 얘기하는 거네. 그지?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 EXW. 답이 EXW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1년 3회까지 이론 문제가 끝났습니다.